특히 보호자인 부모, 또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 보호 대상인 아이에게 학대를 가하는 것은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일단 최근에 가장 이슈화됐던 사건에서는 아이가 사망했는데 아이에 대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한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살인죄와 이 아동학대 치사죄의 법정형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아동학대 치사가 되고 살인죄가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이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한데, 이 어린이집 원장이 애초부터 이 피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를 가지고 폭행 행위를 지속적으로 가했을 때 비로소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에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다만 그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서 이런 결과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금 사건을 앞으로 가서 현재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 전문가들의 어떠한 의견을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반복적인 폭행 이런 걸로 보아서는 이게 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없었다, 왜 도대체 그 의학과 법학의 전문가들이 그런 소견들을 계속 밝히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정인이 사건에서도 그 부모에게 살인죄를 물을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살인의 고의는 없었지만 우연한 기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법률적으로는 치사죄의 개념을 지을 것이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 둘 사이의 법정 영역 차이가 굉장히 높아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국회,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긴 한데, 아동의 경우에는, 이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표현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 정인이 같이 굉장히 어린 아이들은 아프다, 뭐가 필요하다라는 의사 전달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아동을 상대로 해서 폭행이나 어떤 학대를 통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단순히 다른 법정형에 맞추지 말고 살인죄와 유사한 정도의 법정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현행법 하에서는 이런 신체적 내지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이의 어떤 성적 학대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행법에 대해서도 이 처벌의 정도가 좀 낮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 역시 부모 입장에서 살펴보면 내 아이가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발생시킨 자에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좀 이성적인 차원에서의 어떠한 행동이 좀 필요하고, 그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CCTV를 확보하고 또 주변의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서툽니다. 다만 이 아이를 늘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 내지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이의 행동이 여느 때와 다르다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평소에 했던 행동과 아이가 다른 행동을 보인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만약에 학대의 정황이 좀 보인다고 하시면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서 신속하게 좀 대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